자, 전기력과 전기장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얘기 좀 해봅시다. 전기력은 배운 기억이 나지. 전기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쿨롱 폴스. F는 K의 R의 제곱에 우리가 이제 Q1, Q2. 1하고 2의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이렇게 쿨롱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쿨롱의 힘이다 이렇게 나타냈다고요. 그래서 두 점전화의 전하량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있다 보니까 얘도 반비례하고 얘도 반비례하니까 제곱으로 반비례한다 이런 개념이 된 거야. 이게 이제 전기력인데 이건 뭐 너무 우리 이렇게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전기력은 어찌 보면은 전기력도 이제 힘이니까 이것도 이제 벡터 값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물리 2에서 이제 전기장에 넘어왔다고요. 우리 전기장은 어떻게 쓰게 되냐면 전기장의 정의를 좀 알아야 돼. 전기장은 전기력을 단위 점전화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식을 굳이 쓰자면 여기 Q 하나를 없앤다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선생님이 플러스 점전화가 하나 있어. 얘가 Q라고 하는 점전화예요. 그래서 플러스 Q가 있는데 얘가 농구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농구공에 특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일정한 거리 아래 떨어져 있는 이 지점에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Q 단위 전하를 놓는 거야. 이랬을 때 얘네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분포하는 이 분위기 구조 구 안의 분위기를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전기장은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플러스에서 나가는 이런 방향이다.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는 이 전체적인 선생님 빗금친 부분의 분위기를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얘네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써보자. 쿨롱 법칙에 의해서 자 K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둘 떨어진 게 R 제곱이고 그 다음에 중심이 Q고 Q 이렇게 라지 Q하고 스몰 Q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기장을 표현을 할 때 전기장은 단위 점전화로 이 값을 나눈 거라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F는 뭐 MA처럼 QE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뭐 공식이 여러 개 나옵니다. 다 업어치고 맺히다 보면 다 니네들이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더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값을 갖다가 여기 쿨롱의 힘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F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하고 이게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K의 R의 제곱에 중심 원소, 중심 전하에 전하량 Q를 쓰게 되는 거다. 그래서 정리한 거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전기장은 우리가 전기장의 크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기장의 크기죠. 그러니까 전기력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력하고 전기장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도 돼요. 정의 자체는 틀린 거야. 이거는 두 점전화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 또는 밀어내는 힘, 인력, 반발력 이거를 계산한 게 쿨롱의 힘인 거고요. 전기력인 거고 그 사이의 분위기 그걸 우리는 electric field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전기장이라고 필드가 운동장이잖아. 그래서 이게 펼쳐져 있는 공간이다 이런 느낌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력장은 뭐겠어? 중력이 작용하는 그 공간인 거야. 그렇잖아. 우리 배웠잖아요. 여기서 어떤 물체를 기준선에서 들어 올리면 요 사이에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놓으면 얘가 떨어지면서 일을 하잖아. 이 사이를 분위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중력장이라고 하는 거야. 자석을 갖다 놨어. 자석 주변에 철가루를 쫙 뿌렸더니 철가루가 쫙 펼쳐나가. 왜 그 철가루가 그런 모양으로 펼쳐나가요? 자석 주변에 자기력이 펼쳐진 공간이 있는 거잖아. 그 공간을 우리는 뭐라 그래? magnetic field. 그래서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거야. 전기장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수식으로 표현해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비슷하더라.
근데 이렇게 있다는 걸, 자, 이런 공식들이 이제 익숙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전기장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이 빗금친 부분, 이 빗금친 부분 안에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력선에 대한 얘기를 좀 표현해 볼게요. 이거는 선생님이 전기력 할 때 설명을 해줬어. 그럼 이제 이 전기력선이 어떻게 펼쳐지는 거냐면 전기장이 형성되는 곳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직선상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플러스 점 전하에는 이제 이걸 플러스 Q라고 할게요. 얘는 마이너스 Q라고 할게. 전하량이야.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플러스는 무조건 나간다. 우리 자기장에서 N극이 나가고 S극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플러스 점 전하에서는 무조건 나간다. 그 다음에 들어온다. 이렇게 되죠. 만약에 얘가 플러스 EQ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요거 하나씩 더 그리면 돼요. 이렇게. 이걸 플러스 EQ라고 하면 이거 8개잖아. 전기력선이. 이거 4개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Q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비례한다. 전기력선 숫자하고 전하량하고.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전기장은 자기장하고 비슷하게 저 전기력선이 촘촘하면 전기력도 세지고 전기장도 세지는 거지. 당연한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기력선은 어떻게 연결이 된다? 단일 패곡선으로 연결이 된다. 단일 패곡선, 좀 말이 어려운데 단일 패곡선이라고 하는 건 이게 하나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끊어지지도 않고 교차되지도 않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방향도 나오죠. 전기장의 방향이 중요하지. 방향은 어떻게 된다? 요 지점에서의 여기에 A 지점, B 지점, C 지점에 전기장의 방향을 결정 지으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접선 방향이다. 접선 방향이에요.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접선 방향.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다. 그 다음에 전기장이나 또는 전기력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지? 우리 이거를 자성에서는 뭐 자속 밀도 이런 걸로 배워요. 그래서 밀도 개념이다. 단위 면적당 얼마나 전기력선이 많이 통과할 거냐. 많이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 전기장이나 전기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전기력선의 기본적인 특징은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돼요. 됐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 전기장에서 이제 하는 일은 우리 전기장하고 이제 중력장을 한번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중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전기력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 여기는 이제 뭐라 그러죠, 우리? 중력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는 뭐가 돼? 전기장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얘들아, 중력장, 전기장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가 있겠어? 얘는 중력 가속도가 이렇게 존재하겠지. 얘는 어떻게 존재하겠니? 전기장이 이렇게 존재하겠지.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중력장, 전기력이 작용하는 걸 전기장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준면이 있잖니? 여기를 우리 이제 보통 이제 포텐셜 에너지에서는 기준면 H가 지면이라고 하는 게 H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를 갖다가 내가 중력의 힘을 줘가지고 중력의 아래로 이제 뭐가 작용하니? mg가 작용하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들어 올리는 거야. 그래서 얼마까지 올리는 거냐면 여기까지 올렸어요.
그래갖고 H만큼 들어 올린 거야. 그래서 위로 올리면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했을 때는 여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그 여기가 이제 어째 H가 최고점이라고 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되겠지. 이렇게 뭘로 최대가 되니? 우리 M, G, H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일로 들어 올리게 되니까 에너지가 이 사이에 사실은 이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 에너지, 중력 가속도에 의한 에너지가 요 사이에 축적이 되는 거야. 얼마만큼 축적이 되는 거야? mgh만큼 축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놓게 되면 얘가 후룩 떨어지면서 얘가 전부 다 뭘로 바뀌니?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우린 이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했었잖아. 됐지? 이거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해. 이제 바뀐 이름으로 뭐라 그러죠, 이걸?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중력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준 거야. 얼마만큼 mgh만큼 일을 해줬더니 여기에 에너지가 축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낮은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전기력에서는 어떻게 되겠니? 전기력에서는 이런 전기장이 있다 그래봐. 이건 중력장이었잖아.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있다 그래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전기장이 걸리려면 여기는 플러스 극이어야 돼. 플러스 전전화가 이렇게 플러스 극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극이 이렇게 있는 것이지. 자,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전기장이 E라고 하는 걸로 형성된 전기장 안에서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야? 여기에 이제 플러스 Q를 플러스 입자 하나를 점전화 하나를 갖다가 여기에 H가 0인 지점에서 있을 때는 0이야. 그러니까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0인 겁니다. 우린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갖다 U라고 앞으로 표시를 많이 할 거야. 이거 줄이면 뭐가 되겠니? 전위라고 하는 거야. 용어가 조금 생소하죠. 그래서 U를 전기적 위치, 똑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마치 물체인 것처럼 이 플러스, 얘네 둘은 지금 서로 끌어당기고 있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되게 야,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얘 얼마나 안정해. 여기 안정하게 다 있어. 그러니까 0이야. 아주. 근데 얘를 억지로 띄워놓는 거지. 억지로 띄워놓는 거지. 그래서 얼마까지 올리는 거야? B만큼 올리는 거야. 여기까지 올렸을 때. 여기로 갈 때. 여기로 플러스 전화가 가면 어떻게 되겠어? 반발하겠지? 위로 올라가면 얘 싫어한단 말이야. 근데 계속 끌어올리는 거야. 그 얘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전위가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아래쪽을 전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전위가 높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건 마치 중력 위치 에너지랑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똑같은 개념인 거야. 할 수 있겠어?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서 이제 뭐예요? 우린 여기 했을 때, 자, 얘는, 이 P는 얼마였어? M, G, H잖아. 이게 결국은 W하고 똑같은 거잖아. W는 FS하고 똑같은 거잖아. 대신 이 F가 뭐예요? 중력이니까 mg 이렇게 쓴 거고 S 이동거리니까 이동거리는 높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이걸 우리는 디멘전이라 그래. 그래서 물리에서는 이런 디멘전, 이 디멘전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하고 일 에너지는 이것도 뭐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잖아. 키네틱 에너지. 그래서 얘가 후룩 떨어지면 바닥에 최대 속도가 되는 거고 그 값이 전부 다. 공기의 저항력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가정하고 중력은 보존력이기 때문에 그대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것이지. 자,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 그럼 여기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쓰고 싶은데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써야 된다. 근데 이게 누구하고 똑같다고? 일 에너지하고 똑같다고. 근데 W는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고? F, S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F는 뭐니? F는 뭐야? 저기 앞에서 나왔죠. F는 QE? 기억나? F는 QE. 이렇게 쓸 수 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대로 F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yes가 여기서는 뭘로 주어졌어? D로 주어졌지.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D를 곱하면 W는 어떻게 돼? Q, E, D,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이걸 갖다가 Q, E, D라고 쓸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 즉 전위를 나타낼 때는 뭐가 된다? 또 일 에너지, 그게 일 에너지잖아 결국은. 이만큼 일을 해줘야지 올라가는 거니까 전기적. 그래서 QED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기에서 전위라고 하고 전위차라고 하는데 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 조금 차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전위차를 전압으로 나타낸다 앞으로. 그래서 전기적, 저 줄임말은 알죠? 전기적 위치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electric potential energy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electric potential이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 둘 사이에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뺀 거 우린 그걸 전위차라고 하고 우린 앞으로 그걸 전압이라고 나타낼 거다. 근데 전기적 위치 에너지하고 전압은 조금 다른 느낌이 어떤 거냐면 여기에 이제 어떤 한 개별적인 전하가 들어가는 거야. 그냥 이 분위기 내에서의 에너지는 우리가 중력장, 중력 에너지처럼 전기적 에너지처럼 아까 그 전기장 내에서 에너지 요게 에너지야. 근데 단위 점전화 하나가 들어가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분위기 그 매 순간순간의 그 느낌 그게 압력인 거야. 그래서 그 여기서 여기 이동해 가는데 그 차이값을 얘가 느끼는 거지. 우린 그걸 전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줄여서 쓸게요. 그냥 전위라고 할게요. 점전화에 의한 전위를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 점전화가 이렇게 있다 그래봐. 그래서 플러스 Q라고 하는 점전화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쪽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여기가 기준점이 기준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에 이만큼 R 떨어져 있는 공간 여기에 있을 때 어떤 전화 하나를 갖다 놨을 때 플러스 Q라고 하는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제 어떻게 되니 이쪽으로 가까워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전위가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맞죠? 반대로 이쪽으로 끌어당기면 전위는 당연히 낮아지지. 이쪽으로 되면 전기의 위치 에너지는 낮아진다. 플러스 쪽으로 갈수록 전기의 위치 에너지가 커진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점전화가 만약에 있다. 기준면에 마이너스 Q라고 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여기에 이제 플러스 Q라고 하는 그럼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더라. 반면에 이제 반대적으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높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중심에 또는 어떤 기준점에 어떤 점전화가 있을 때 그 점전화로부터 뭐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플러스로부터 멀어지면 전위가 낮아지는 거고 플러스 쪽으로 가까워지면 전위가 높아지는 거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다 그럼 마이너스로 멀어지면 전위가 높아지는 거고 마이너스로 가까워지면 전위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전위라고 하는 건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이거는 앞 시간에도 했었죠. 전기장 내에서도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전기장 내는 이렇게 우리가 전기장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극이 이렇게 있다 그랬죠. 여기가 이제 플러스 여기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렇게 이 내에는 일정한 전기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야.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된다고? 얘가 기준점으로부터 위로 올라가게 되면 우린 얘를 전위가 증가한다,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똑같이 마이너스 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전위가 낮아진다.
그래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이런 개념이 있더라.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커지고 작아진다.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이제 이 점전화 사이에 두 개를 얘기했지만 얘는 고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됐지만 같은 분위기로 얘가 그냥 바로 점전화에서는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돼? 중심에 이렇게 센터에 어떤 플러스 Q가 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이제 여기에 전기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이쪽으로 전기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거 아니니? 전기장 방향이 이쪽으로. 이랬을 때 어떻게 된다? 여기 내에서 이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점전화가 전위가 증가하겠지. 뭐 똑같이 마이너스 Q가 있다.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전기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니까 전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쪽으로 갈수록. 그죠? 전위가 낮아진다. 반대로 이쪽으로 하면 높아지고, 이쪽으로 하면 낮아지고. 그래서 전기장 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점전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이게 사실은 이제 공간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수평면상에서 이렇게 했지만 공간상에서 구형으로 본다 그러면 전후좌우 사방으로 다 3D로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거에 가까워지면 전위가 커지고 이거에 가까워지면 전위가 작아지더라 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전위차에 대한 얘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점전화에 대한 얘기로 전위차는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전기에서 많이 배우는 전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압은 단위를 볼트를 쓰잖아. 그래서 우리가 물리에서 이제 전기 쪽에서는 전압을 쓰죠. 오늘 지금 이제 물투에서 전위차를 배우죠. 우리 나중에 생명과학에서도 이제 근수축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신경전도 나올 때 전위차 개념이 나와. 그래서 거기에 미리볼트 단위, 볼트 단위를 씁니다. 근데 그걸 전위차라는 표현을 써요. 전위차를 뭐라 그런다?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라고 선생님이 번역을 그렇게 해줄게. 전압하고 똑같다라는 개념인데 물리에서는 전위차하고 전위하고 전압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전력이라는 게 있어. 기전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얘는 전지, 건전지, 화학전지. 그래서 기전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얘가 어떻게 된다? 밖으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전압을 만들어내는.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 이 셋. 이름은 다 다르지만 전압, 전위차, 기전력은 아까 얘기했지만 디멘전이 같다. 디멘전은 그래서 단위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의미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쓰임이 조금 다르지. 회로에서 많이 쓰이고 이거는 아까 생명에서 쓰인다 그러고 여기서 이제 전위차 개념 나오고 그다음 기전력은 화학에서 이제 화학전지 나올 때 전지 그때 나올 때 전압을 나타낼 때 기전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전위차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어떤 점전화 플러스 Q라고 하는 좀 센 점전화가 여기 딱 있다 그래. 플러스 Q. 그럼 이제 이 주변에 얘가 이제 전기장을 이렇게 내뱉을 거 아니니? 이렇게 내뱉을 거야. 근데 어떤 공간이든 다 있겠지? 그 중에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 표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요 X축상에다가 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로 인한 여기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니? 여기에 이제 B 지점이 있고 여기에 A 지점이 있다 해봅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A의 전압을 VA라고 하고 여기를 갖다 VB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전압을 선생님이 나타낸 거야. 사실은 여기 이제 에너지로 나타내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차이값만큼 이 지점에서 이 지점. 그러니까 어디가 플러스 쪽으로 가니까 이쪽이 지금 전위가 더 높은 거잖아. 이게 이제 전위예요. 이거는 전압을 나타내는 거야. 맞아? 이렇게 된다. 그럼 결국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이 전위는 여기 사이에 Q는 뭐예요? W는 Q, E, D라 그랬죠. 이제 공식이 좀 익숙하지?
이렇게 된다. 그치? 어떤 단위 점전화가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Q가 스몰 Q로 합시다. 플러스 Q가 여기 있단 말이지. 얘가 이 사이에서 느끼는 이 Q가 A에서 출발해가지고 B까지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뭐야? 전압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VB에서 VA 이렇게 나타내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된다? 이를 갖다가 단위 점전화로 나눈 거하고 똑같더라. 이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같은 얘기지. 그 여기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Q가 되고 여기가 Q, E,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압을 나타낼 때 전압 V는 어떻게 된다? ED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공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의 델타 U를 구해보세요라고 하면 UB에서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면 되잖아? 이렇게 된다. 얘는 누구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니다. 그냥 해준 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해준 일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Q, E, D잖아? 그치? 어떻게 돼? Q, 델타. 결국은 그러니까 뭐야? 운동에너지 전이차가 그 점전화가 전압 차이만큼 간 거라는 의미죠. 이게 적분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전압의 의미는 2입니다. 그래서 전위차를 우리가 전압이라고 이퀄을 하지만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는 이게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잖아. 근데 그냥 그 공간 안의 위치 에너지 차이는 이 차이인데 거기에 어떤 Q라고 하는 점전화가 들어가서 느끼는 그걸 우리는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걔가 들어가서 매 순간순간 전압을 느끼는 걸 에너지로 따지면 그게 에너지 변화량이 되는 거라는 거야. 그걸 전위차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전위차를 전압이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이해돼? 그렇게 연결을 한다. 그래서 연결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